자,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과학. 이번 세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 벌써 세 번째 강의를 선생님이 찍고 있네요. 선생님 얼굴이 되게 궁금하죠? 예, 저도 여러분들이 얼굴이 되게 궁금합니다. 근데, 어, 좀 그러네요. 이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좀 이렇게 찍어 올리고 해야 되는데, 여건이 좀 힘들어요. 저 혼자 이렇게 찍어야 되는 상황에서 제 얼굴까지 같이 찍어서 올리려고 하니까 그게 참 안 되네요. 좀 이렇게 그걸 좀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이 강의 영상 찍는 거 자체도 어, 처음 해보는 거라서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힘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은 이제 뭐를 할 거냐면요. 자,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까지는 이제 질병이 되게 많은데 그 질병들 중에서 이제 인류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 질병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도 좀 나온 얘기 중에 이제 천연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천연두가 되게 대단한 역할을 했죠. 그죠? 인류의 발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쪽에 아메리카 대륙 쪽에서는 이제 악몽이었죠, 악몽. 그죠? 예, 천연두 때문에 이제 큰 악몽에 쌓인 그런 상황이 이기도 했는데, 아무튼 요 천연두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하는데, 자, 이번 시간에 배울 이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과학적 원리. 자, 이게 과학적 원리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 과학적 원리를 좀 잘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생명과학 원 과목에서 좀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걸 이제 뭐 배운 사람들이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왜 질병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거를 좀 탐구하고 예방 방법을 좀 탐구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예방 같은 경우는 과학적 원리 마찬가지로 과학적 원리가 적용돼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쫓아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천연두입니다. 천연두. 발음도 어렵네요. 천연두에 대한 건데, 제너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천연두 가지고 이제 특이한 거를 보셨어요. 뭘 봤냐면, 여기 보시면, 자, 소젖을 짜는 사라 넬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우두에 걸린 거예요. 우두에. 그래서 이제 이 우두 천연두예요. 걸렸는데, 넬메스가 이제 우두에 걸려가지고 이제 고름을 이제 몸에서 나온 거죠. 그 고름을 이제 핍스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제 주사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핍스가 약하게 이제 우두를 앓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천연두 환자, 어떤 이제 모르는 사람이 되겠죠. 이 천연두 환자로부터 이제 이 부스럼을 수집을 해가지고 핍스에게 이제 마찬가지 주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핍스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냐면 이 천연두 환자가 그냥 건강한 사람의 몸을 딱 만지기만 해도 그 건강한 사람은 천연두에 걸리는 거였어요. 근데 핍스는 그 전에 이제 소젖자는 사람이 이제 우두를 걸렸었는데, 그 우두 걸린 그거를 이제 균이죠. 네,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냐면 예방주사랑 같습니다. 예방주사. 그래서 이게 이제 요렇게 했더니 안 걸리더라. 그래가지고 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요 방식으로, 요 앞에 부분 있죠. 요 방식으로, 요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방을 하는 거죠. 천연두 예방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너가 이제 실시를 했고, 이제 종두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이게 무슨 뭐 하는 짓이냐, 소 가지고 뭐 하냐 해서 이제 되게 말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이게 성공을 해가지고
제너 종두법을 이렇게 실시를 했고 1807년에는 독일 마이에른주에서 종두법을 이제 의무화했어요. 의무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도 같은 경우도 이제 예방 접종이 거의 의무죠. 의무. 그죠? 예, 뭐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가능하면 예방 접종을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고 이제 언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1879년에 지석영이라는 분께서 이제 그 종도법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시했는데 이게 어떠한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냐면 여기 보시면 뭐 항원이라는 말도 나오고 선천성 면역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항원은 말 그대로 이제 병원체입니다. 이거는 병원체예요. 병원체고요. 요 병원체에 대응하는 물질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 항체입니다. 항체.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체인 항원에 대응해서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병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건데 요거를 미리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그 핍스라고 하는 친구한테 항원을 주입을 한 거예요. 주입을 해가지고 미리 요거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질병, 그러니까 동일한 천연두에 대해서는 병에 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 동일한 항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항체를 다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프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뭐냐면 이제 그 면역에 대한 부분인데 조금 더 이렇게 그 정리를 해보자면 자 여기 보시면 면역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선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선천적인 거고요. 후천적인 건 뭐냐면 추후에 생성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예방주사예요. 그러니까 후천적 면역을 해주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예방주사,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후천적인 거고, 그리고 선천적인 것은 이제 특이성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 피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피부 있죠? 그리고 점막, 그리고 이제 이 기관지라든가 이쪽에 점막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비특이적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 해서 1차 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비특이적 면역은 표면의 방어와 내부 방어가 있어요. 특히 그 식균 작용과 염증 반응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식균은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위에서 이제 염산이 있죠, 염산. 그 염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뭐냐면 식균 작용에 의한 그 염산 반응인데 균을 가리지 않아요. 이게 들어오면 나쁜 애들이라고 생각하는 건 전부 다 녹이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다음 염증 반응은 뭐냐면 백혈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백혈구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염증 반응이죠. 백혈구도 균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경우죠. 이렇게 피부를 뚫고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이제 미세한 균 같은 게 우리 몸을 뚫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는 이제 백혈구가 반응을 보이는 게 염증 반응인데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특이적 면역은 2차 방어라고 부르고 후천적 면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면역과 2차 면역으로도 구분이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림프구라고 하는 면역세포 T림프구와 B림프구가 있는데 이게 면역세포거든요. 면역세포. 자, 면역세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어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차 면역, 2차 면역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후천적 면역은 자, 약하게 만든 항원을 주입을 해요. 그러니까 제너라는 분이 걸린 사람이 있죠. 걸린 사람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이렇게 항원 병원체가 들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냐면 핍스라고 하는 아이에게 이제 주입을 한 겁니다. 주입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를 만드냐면
항체를 형성을 해서 항체 형성을 해가지고 몰아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항체가 형성이 되면서 기억세포라고 하는 게 유도가 돼요. 이 기억세포 되게 중요한 녀석이죠. 이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면 이 기억세포가 항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가 동일한 항원이 침입했을 때, 똑같은 항원이 침입했을 때 기억세포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항체를 형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체가 뭐를 하는 거다?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후천적 면역,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거죠.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1차 면역 반응에서는 항체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 동일한 항원이 침입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항원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왔을 경우는 더 많은 양의 항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항체를 만들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2차 면역 반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후천적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약간 어렵죠? 자, 앞에 다시 돌아가면, 자, 면역 반응은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이라고 부르고, 선천적 면역은 비특이적 면역 1차 방어 이렇게 부르고요. 후천적 면역은 특이적 면역 2차 방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후천적 면역은 다시 1차 면역과 2차 면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차 면역은 항체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나타내는 반응을 우리가 1차 면역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2차 면역은 동일한 항체가 들어왔을 때 기억세포로부터 다량의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2차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있죠? 자,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듯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면역 반응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제너의 종두법에 대한 걸 통해서 우리가 선천적 면역, 후천적 면역이라고 하는 과학적 원리를 좀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자, 질병이 왜 걸리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왜 걸리는지에 대한 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파스테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파스테르 우유 있죠? 아, 혹시 기억나세요? 자, 파스테르 우유라고 되게 뭐 우유 뭐 이런 분으로도 유명한 우리나라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분은 세균학자입니다. 세균학자. 예, 세균학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병에 걸리는지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하신 분이 이제 요 파스트레러가 하시는 분인데 가장 먼저 연구하신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콜레라 연구였어요. 콜레라. 콜레라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뭐 닭에서 뭐 콜레라 걸렸는데 얘가 어떻게 더 뭐 감염이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연구하신 분이고요. 보면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콜레라 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를 생각을 했냐면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얘네들이 이 병에 걸리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끓입니다. 이제 균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두 개 다 끓이는 거죠. 이렇게 끓여 보는 거죠. 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끓이면 다 죽겠죠. 네, 다 죽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파스테르 연구하실 때는 이제 뭐 좀 알고 있었겠죠. 뭐 콜레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끓여요. 끓이고 나서 두 개를 끓여요. 두 개 끓이고 나서 한 개는 그냥 둡니다. 뒀더니 미생물이 전혀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뭔가 감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을 일으키는 것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한쪽은 이제 잘랐어요. 주둥이 잘라가지고 방치를 했더니 미생물이 자랐다 이겁니다. 아, 그렇다는 얘기는 잘랐더니 이 안에 뭐가 들어왔다. 뭔가 그 병원체,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있어. 그러니까 콜레라를 일으키는 것도 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마찬가지 여기다 콜레라 똑같이 그죠? 콜레라 균을 넣어요. 그죠? 콜레라 균은 아니고 이제 뭐 닭이 갖고 있는 뭐 닭 안에 있는 뭐 가건물이라든가 닭이 내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제 평상시엔 나오지 않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끓이는 거죠. 막 끓여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해봤더니 죽여버리면 이제 뭐 이렇게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는데 끓이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 뭐를 넣어주는 거예요? 주둥이를 이렇게 잘란 다음에 똑같이 닭이 내놓은 이제 그 가건물 있죠? 이걸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넣어줬더니 어떻게 되더라? 똑같이 뭔가 잘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생기는 게 아니고, 뭐 예전에는 이제 이게 병이 갑자기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무당 불러가지고 굿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병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얻은 건 뭐냐면, 이제 미생물이 생기려면 어디에서 와야 된다? 미생물에서. 그죠? 그러니까 미생물에서 뭐가 오는 거다? 미생물이 발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그죠? 미생물이 발생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또 근데 뭐 콜레라 연구만 한 게 아니라 더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 탄저병 연구도 했어요. 탄저병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탄저병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뭐냐면, 자, 집단을 두 개를 나눴어요. 자, 25마리의 건강한 양 집단 두 개 나눠가지고, 자, 한쪽은 이제 탄저병 백신을 주사를 했고, 다른 한쪽은 주사하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이건 이제 약간 이제 제너의 종두법에 관련된 거랑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신을 주사를 한 다음에 탄저병 균의 노출을 둘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대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한쪽은 살아남았고 한쪽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분명히 원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보려는 게 뭐냐면, 그 질병이 왜 걸리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생물이 저절로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파스테르가 여기 있는 이 실험도 하면서 그게 아니라 미생물에서 뭐가 생기는 거다. 미생물에서 미생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콜레라균 가지고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제너의 종두법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죠? 백신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 봐라, 균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다. 균을 통해서 병이 생기는 거다. 그리고 그 균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백신이라고 하는 거를 개발하면서, 요즘에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19죠. 이게 이제 되게 심각한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백신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서 그래요. 치료제도 현재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백신 개발이 되면 우리가 이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백신 개발한 다음에 뭐를 맞아야 된다.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염병의 원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전염병 원인에 대한 거를 획기적으로 이렇게 확립하신 분이 누구냐면 코흐라는 분입니다. 코흐라는 분인데, 어떠한 실험을 했냐면요. 코흐라는 분이 마찬가지로 이제 탄저균 가지고 했어요. 탄저균 가지고 했는데 되게 특이한 연구를, 뭐 특이한 건 아니고 정리를 했죠. 많은 이제 탄저균 연구를 했더니 이런 겁니다. 뭐냐면 어떤 여기 이제 그 탄저균에 걸려서 이제 죽거나 병에 걸린 애들이 있었어요. 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세균을 분리를 해낸 겁니다. 뭐 여기 세균, 기타 세균, 의심되는 세균들을 분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의심되는 세균을 이제 얘가 혹시 탄저균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제로 여기서는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딱 갖고 왔다 이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세균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경우에 이 관찰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애들, 얘는 처음 보는 애인데 얘가 뭔가 병을 일으켰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빼내가지고 이렇게 빼내서 다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일한 소에게 주입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소가 뭐가 걸리더라, 병에 걸리더라, 그죠? 그러면 요 균이 뭐구나, 이 균이 병을 일으키는 거구나. 그래서 요거를 원리를 확립을 했는데 뭐냐면, 자, 4가지 원리가 있어요. 코의 4가지 원리인데, 병든 동물의 조직에서 모두 같은 균이 나와야 돼요. 모두 같은 균이. 그러니까 이게
의심되는 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의심되는 균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 병든 애들의 동물들에서 동일한 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의심되는 균을 분리를 해가지고 순수 배양을 해요. 그러니까 순수 배양합니다. 이렇게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배양을 한 다음에 그 배양한 균을 동물에 똑같이 주사를 해요. 그러면은 그 나타난 증상이 동일한 증상, 그러니까 탄저병이면 탄저병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동물에게서 다시 균을 분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요 분리한 균이 당연히 처음 분리한 균하고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코흐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균들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탄저균을 시작을 해서 여기 보시면 뭐 디프테리아, 파상풍, 폐렴, 뇌척수막염, 이질, 결핵, 콜레라 이런 것들을 발견해낸 거예요. 자, 이게 코흐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염병의 원리를 찾아봤더니 바이러스와 세균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기 보면 코흐의 원리에 의해서는 이제 세균만 얘기를 했는데 그 왜 세균만 자꾸 얘기가 되었냐면 바이러스는 크기가 작았어요. 여기 보면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크기가 작아가지고 볼 수 없었습니다. 현미경으로 볼 수 없었고 그래서 세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발견이 되고 바이러스는 이제 숙주 없이 증식을 할 수 없으면서 변이 속도가 빨라서 항바이러스제 개발이 어렵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걸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 질병 퇴치를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누가 있냐면요. 여기 지금 소개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실제로 이 질병 퇴치를 위해서 어려운 그러니까 위험한 길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이 누가 있냐면 베리 마샬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노벨상까지 수상하셨는데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걸 연구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이제 이 위 속에 사는 거예요. 위 속에 사는데 위의 pH가 이제 얼마 정도 되냐면 2에서 3이에요. 되게 강한 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pH 2에서 3이면 다 녹아버린다.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죠. 이 이제 박터 연구를 하는 마샬 박사 같은 경우는 답답한 거죠. 이거를 증명해주고 싶은데 이걸 증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뭐 이제 실험을 하고 싶지만 위하고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기도 어렵고, 그죠? 어렵고, 그리고 윗속에서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이제 어떻게 사는지 그 방법적인 것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균을 마십니다. 네, 그래서 이 분께서 이제 동물 실험도 되게 어렵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하냐면 마셔버렸어요. 직접 마십니다. 사실 이게 그 위험한 일이죠. 예, 마셔서 어떤 결과가 이제 초래될지 아무도 알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마셔가지고 병에 걸렸어요. 위궤양 걸렸는데 나중에 뭐를 했더니 약을 먹었더니 항생제를 먹었더니 나았다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위궤양, 그죠? 그 위궤양의 원인이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균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밝혀낸 겁니다. 자, 그리고 위장병이죠. 위장병, 그죠? 위장병에 대한 것들도 이제 연구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월터 리드라고 하는 분은요, 황열병 연구를 하는데 이 황열병이 모기에 의해서 옮긴다고 하는 거를 실제 인체 실험을 감행을 했어요. 예,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이 어떠한 병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인명의 피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답답하고 본인이 이거 같은데 이게 확실한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바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모기가 황열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밝혀낸 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부신백질 이영양증이라고 하는 이제 질병이 있어요. 자,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병이 어렵죠? 네, 이 질병이 뭐냐면요. 이 부신백질 이질 영양증이라 하는 건데, 일단 부신은 콩팥이 이렇게 있으면 콩팥 위쪽 부분에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신인데, 요 부신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영양소 중에서 특히 지방산의 분해를 잘 못하는 거죠. 지방산 분해. 그래서 이제 그 지방산 분해를 못하니까 이 지방산이 이제 신경세포 특히 이제 어디냐면요, 신경돌기예요. 신경돌기. 이 돌기에 수상돌기하고 뭐 척삭돌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 돌기에 누적이 되는 거죠. 누적이 돼서 이제 뭐 신경적으로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시력이나 청력이 상실되고 전신마비, 그러니까 몸을 못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사망하는 건데, 로렌조라고 하는 그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으니까 그 부모가 올리브 오일에서 추출한 성분인 그 성분으로 로렌조 오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검증되지 않은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는 거예요? 실험을 감행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로렌조 오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좀 우리가 뭐 확인 문제에 가서 또 얘기를 할 텐데, 이게 그 약을 개발하는 거, 그죠? 바이러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나 그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가 좀 이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교과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탐구조사 토의 그리고 이제 확인 문제를 할 텐데, 탐구조사는 백신 역사입니다. 백신. 자, 뭐 백신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예, 어떤 원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교과서하고 강의 내용 잘 보면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문제가 있는데, 확인 문제는 첫 번째가 뭐 백조목 실험, 그죠? 그 뭐 이제 아까 뭐 가열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실험이 있었잖아요. 그걸 백조목 실험이라고 하는데, 파스테르의 이제 백조목 실험에 대한 거를 이제 뭘 증명하기 위한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코의 공리. 아까 네 가지 있었어요. 코의 공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치료 연구를 할 때 인체 실험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자, 요거는, 자, 보시면, 신약 개발 단계예요. 1, 2, 3, 4, 5, 6, 7, 6단계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 자, 치료제가 아닌 백신 개발 단계는 여기쯤일 겁니다. 제가 선생님이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정확히 모르지만, 아직 이 정상인이나 환자에 대한 이 백신 연구가 아니라 2단계예요. 아직 단계가 많이 남았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 단계를 최대한 줄이겠다. 그래서 그런 걸 추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거냐면, 인체 실험, 임상 실험을 건너뛰게 되면 그 약성분이나 아니면 신약에 대한 성분, 이런 그 치료제들이 나타낼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엄청 심한데, 이 부작용을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문제를 이렇게 좀 잘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가 아니고 이제 끝났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약물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약물을 어떻게 이용하는 게 현명한 건지,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약물들이 이제 어떠한 부작용들이 있고, 그리고 뭘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생 많이 했고, 여러분들 그 강의 중간중간마다 선생님이 제시해주는 다양한 그
과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확인 문제와 뭐 탐구, 조사하기 활동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꾸준히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안녕.